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이 금통위에서 1월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기준금리 전망과 그리고 이 기준금리 나오는 것에 대한 국내외 영향을 미칠 요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슬 기자, 우선 금통위 전망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오늘 금통위는 올해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올해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할 거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89.8%가 1월 기준금리가 2.75%로 동결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합의가 타결됐고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완화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었고요.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다른 정책 이슈와의 공조나 조합이 불가피한데 먼저 그 기준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동결이 우세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하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죠. 네, 다만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통화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인데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의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김종수 한은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강조한 점이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은 이번 달 금통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동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워낙 강세가 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뭐 수출 경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 자체도 약간은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뭐 혹은 그러니까 뭐 동결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과거 2000년 이후 추세를 보면은 여타 뭐 환율 때문에 혹은 그 하나 이유만으로 금리가 인하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같은 면에서 보면은 과거 추이를 보면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동행지수 이런 부분에 약간 호행하는 부분은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추이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산업활동 동향에서 나타났던 뭐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런 부분이 다폭 개선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고로 동결 쪽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기 전에 김주수 총재가 신년사에서 통화정책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주수 총재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물가 상승률 대신에 명목 GDP를 한 해의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일정 범위를 정한 후 물가 상승률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안정 목표는 2.5에서 3.5%인데요. 최근 학계에서 명목 GDP 수준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몇몇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총재는 명목 GDP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요. 하나의 잣대에 매달려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기조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인 만큼 올 상반기 중 재정과 통화 정책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종수 총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부 1조 1항을 보면은 일단 물가 안정 동원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보면은 물가 측면이 과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되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잠재 GDP보다 한국 경제가 조금 하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2013년 중에 물가 부담 측면은 조금 없지 않나.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은 물가 부분의 압력이 완화된다면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펼쳐왔던 물가 부분 그 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어갈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김중수 총재의 발언도 그런 쪽으로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김중수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라고 풀이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발언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우리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다른 쪽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전망을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경기 부양책을 극단적으로 쓰고 있어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경쟁국인 한국의 중앙은행이 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본 당국의 무제한 통화 완화 정책에 맞춰 한국 통화 당국도 제한적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 저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마켓뉴스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명의 일본 경제 전문가 중 4명이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기준금리 전망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한은 금통위는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4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뒤 10월에 한 번 더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로 그리고 2.75%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만 두 번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2분기 이후 GDP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국내 경기의 저성장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한 차례 정도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인하 시점을 상반기 중으로 점쳤습니다. 한 차례 인하를 단행한 후 하반기 기준금리는 2.50%를 유지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내 경기의 완전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 카드를 내밀 거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예상대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 목표로 내세울 경우 금통위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개선돼 경기 둔화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준금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박상규 연구원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전 금통위에서 의사록을 보면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절벽 이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미국 재정절벽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일단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타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동 감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부채 상향 한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3년 1분기죠. 그 중에 조금 난항을 겪거나 혹은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1분기 중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중에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어나겠죠.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요. 12월 한 달 동안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증가폭은 200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경제 전반적인 문제도 크지만요. 금리 장사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실적 우려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 우려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박상규 연구원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은행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죠. 예대금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탈피가 되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저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기존에 가계부채가 이만큼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가계.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버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국내 경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소비 부분이 위축되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는 될 수 있지만요. 가계부채 증가가 은행들의 수익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장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전망에 예금으로는 전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면서 이 역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금리 기조 계속되면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까요? 박상규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어차피 지금 현재 한국 시중금리는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장에 투자할 수단이 채권과 주식 두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보다는 높은 주식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간 뭐 고금리, 그러니까 뭐 2007년 전에 고금리로 자금 조달을 했던 부분이 저금리를 맞이하면 함으로 인해서 보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매출,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이 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해서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채권보다는 그 기업, 이익 창출 능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뭐 차별화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번 전개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겠는데요.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 금통위의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관련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방송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금리 결정뿐 아니라 올해 금리 향방까지 지켜보신다면 올해 전반적인 경제 흐름과 시장 흐름까지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금통위의 전망과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BS 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모의투자대회의 새로운 탄생. 매주 새로운 대회가 열리는 주간 대회. 증권 모의투자대회 주식 선물 배틀. 시상자에게는 실전 주식 선물 투자자금 지원. 손실 책임은 없다.